공수처와 경찰이 쓸데없는 또 언론 플레이 하다가 들통이 났어요. 무슨 소리냐면 55 경비단이 출입 허가를 했다. 뭐 이런 언론 공지를 해가지고 언론 기사들이 막 쏟아졌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뉴시스가 조금 전에 올린 기사를 보면은 대통령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에 경찰과 공수처 소속의 수사 인력 출입 허가를 승인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호처 등에 따르면 관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수방사,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 55 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사 인력의 출입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공수처가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제 이렇게 언론 공지를 했습니다. 출입을 허가했음.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그 1차 저지선, 관저의 1차 저지선 다 뚫렸다. 이렇게 보도를 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같은 내용의 공문 해시 내용이 불승인으로 판단한다. 불승인된 것이다. 이게 지금 SNS에 막 돌아다니는 55 경비단 공문 표지가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 표지입니다. 이게 SNS에 막 돌아다녀요. 이게 어떻게 해서 SNS에 유출됐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55 경비단이라고 되어 있죠. 공수처 수사 3부장에게 보낸 문서인데 출입허가 요청 회신. 어떤 회신이냐. 여기 보면은 뭐 앞에 내용 쭉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경호처 출입 승인 담당 부서의 추가적인 출입 승인이 필요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꽝이죠, 꽝. 가짜 뉴스였다는 소리죠. 경찰하고 공수처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꼼수를 뜨는군요. 국민들을 사기치고 말이지. 이래서 되겠어요, 이게. 국가기관이. 응?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여론전이죠, 여론전. 그러니까 이게 어제 제가 말씀드린 손자병법 6도 3약이 나오는 형세가 불리할 때 취하게 되는 패전개 중에 하나인 반관계입니다. 이런 게 바로 언론 플레이 한다. 또는 첩자 넣어가지고 뭐 한다. 미인계 쓴다. 이런 게 다 형세가 불리할 때 쓰는 반관계인데 이 반관계를 지금 경찰하고 공수처가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형세가 굉장히 불리하다. 그 자기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호처 입장은 단호합니다. 지금 사전 승인 없는 관저 강제 진입은 위법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대응한다. 매뉴얼, 시청자 여러분, 매뉴얼 이거 무섭습니다. 매뉴얼의 최종 단계는 뭐겠어요? 발포입니다. 발포. 아시겠어요? 국가 원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포한다. 이게 매뉴얼의 최종 단계일 거예요. 아마도. 이 내용을 보면 대통령 관저를 포함한 특정 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다.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경호처는 체포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사전 승인 없는 관저 진입은 위법이다. 대통령 경호에서 마지막 단계는 뭐겠습니까? 발포입니다. 바로 국가원수, 대한민국 행정부 수반을 지키기 위해서 경호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는 발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세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경호차장 체포영장이 논란의 형사소송법 110조가 배제됐어요. 그러니까 배제된 게 이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10조를 지켜라 이 말이죠. 그죠? 형사소송법 110조가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해서 대통령 관저 같은 군사기밀이 유지되는 곳에는 체포영장 같은 거 들고 출입을 하려면 그 건물의 주인장인 대통령이나 관리를 총책임자인 경호처장의 승인 없이는 들어가면 안 된다거든요. 이번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장 발부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순영 부장판사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웃기죠, 이거? 이 세계일보 내용을 보면, 아니, 그러니까, 같은 판사가 어떻게 내용이 다른 영장을 발부하냐고.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판사야. 이순영 서부지방법원 영장 전담 판사. 이순영이가 지난번에는 대통령 체포할 때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배제합니다 해놓고 이번에는 그거 적질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냐? 관저 안에 들어가는 게 김성훈, 이 사진에 나오는 김성훈 경호차장을 지금 체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경호처의 허락 없이는 경호차장을 인신체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관저 안에 못 들어가니까. 응? 그런데 어떻게 같은 판사가 서로 다른 내용의 영장을 발부하지? 이거 웃기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지금 망치게 만드는 좌파 법조 카르텔, 우리법 연구의 이 실체입니다, 여러분.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관저가 되겠죠. 이 경우는 책임자 승낙 없이,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겠죠.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됐던 체포영장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놓고 이번에는 적용된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내용의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냐고. 웃기죠. 근데 이 이순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도 야,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지난번 대통령에게 발부했던 이 영장은 좀 오바였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네? 웃기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좌파 법조 카르텔의 대표가 우리법 연구회 뭐 국제법 인권 연구회인가 뭐 그거 아닙니까?
오늘 제가 좀 뒤에 설명도 드리겠지만, 아니 같은 판사가 어떻게 서로 다른 내용의 영장을 발부하냐고. 똑같은 대통령 관저 들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들어갈 수 있다, 관저 들어갈 수 있다고 해놓고 경호차장 체포영장 집행하는 그 영장에는 승인을 받아라, 그럼 못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어떻게 똑같은 관저인데 같은 판사가 서로 다른 내용의 영장을 발부하냐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거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망치는 좌파 법조 카르텔의 실체지.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번 기회에.